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핫한 인물입니다. 움직이는 거 하나, 말 한마디 다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광주 찾은 이낙연, 지역민들 민주당에도 많이 실망. 이낙연 전 대표 정치적 기반이 호남입니다. 광주를 찾았습니다. 근데 여기 가서 한 얘기가 지역민들이 민주당에도 많이 실망을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로 저 모습인데 먼저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좀 참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만 한 게 아니고요. 다음 기사까지 좀 같이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볼까요? 5.18 민주묘지 참배한 이낙연, 민주당 국민 눈높이에서 역할하길. 이 얘기인즉슨 민주당 지금 국민 눈높이에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깔려 있죠.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두 분 사이의 신뢰가 복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분이 경선이 끝난 다음에 크리스마스 전에 두 분이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후보께 전화를 해서 이낙연 후보를 쓰시려면 좀 크게 쓰셔라.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그때 반응이 좀 의외였어요. 저는. 어떤 반응이죠? 송영길 대표는 어떡하죠? 그 당시에 이제 상임선대위원장이 송영길 대표였거든요. 어떡하죠? 라고 물어서 제가 오히려 당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안 됐죠. 송영길 대표도 상당히 반발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네, 저희 이낙연 전 대표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였으나 지금 윤영찬 의원의 얘기를 좀 먼저 듣게 됐는데 일단 이낙연 전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국민 눈높이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얘기는 국민 눈높이에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귀국 첫 지역 일정으로 호남에 가서 이재명 체제 이후 당의 첫 쓴소리. 네. 이낙연 전 대표 당에 귀국하고 지금 처음으로 쓴소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용호 의원님. 네. 이 얘기는 사실 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한 쓴소리 아니냐라는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한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의 전반적으로 한 얘기다. 당 자체가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당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스펙트럼이 다양한 건 당연한데 그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결집시켜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보다도 각각의 목소리가 개별적으로 나오면서 당이 뭘 지향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취약한 부분이 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혁신에 관한 내용도 보면 실제로 이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몽투라든지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과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새롭게 태어나라는 거고 그 태어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민주당 전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우리 당 사람들만의 목소리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당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 체제 이걸 겨냥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네, 김광선 변호사님.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당 체제 직격했다고 봐요. 이용호로 좀 결이 다른데 원래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약간 모든 그 언어 자체가 애매모 화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면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굉장히 명확성 이런 것들이 부족했고 또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도 마이너스를 작용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 귀국하면서 보니까 조금은 좀 세졌다 이렇게 봐요. 근데 왜 직격했다고 볼 수밖에 없냐면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핵심의 혁신과 관련해서 혁신위에서는 도덕성 관련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죠. 왜냐하면 가장 도덕성 회복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단 말이에요. 사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뭐 김남국이라 돈봉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재명 지금 현재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은유적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직격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당대 민주제 활성화. 이것은 전형적으로 이제 강성 팬덤이랄지 아니면 지금의 지도부 자체가 너무 이재명에게 호의적이 아니냐. 홍위병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당내 어떤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직경한 것이기 때문에 귀국할 때도 마찬가지고 귀국할 때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참여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5.18 묘지 참배하고 그다음에 광주까지 가서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 조금은 세졌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 자신이 비명계에 있어서 이제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낙연 전 대표 뭔가 확실히 좀 작심하고 센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어제 기자들이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앞으로의 역할,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물었는데 여기에 이낙연 전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현 단계로선 저의 역할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라고 이낙연 전 대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원규 의원님.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현 단계로서는 저의 역할이다. 그럼 지금 나의 역할은 조언까지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조언을 넘어서는 단계는 언제가 될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총선을 앞두고 아마 드라이브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예. 지금이 사실 그 시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총선 시기인데 어떤 네. 면에서는 이제 그 오염수 관련해서의 스펙트럼이죠. 그 이슈가 걷어지고 난 다음에 공천의 이슈가 들어왔을 때 본격적으로 드라이브 나서지 않으시겠냐. 왜냐하면 지금 벌써 100여 명의 지지자를 결집하고 나타나셨거든요. 네. 그게 단지 새 과시만이 아니라 자신이 이제는 이 단계에서 더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공천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어떤 역학관계에 대해서 개입을 하시겠다라는 것으로 봤고요.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김여선이가 의견은 좀 비슷하게 하지만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의 자리를 확실히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도 읽힙니다. 당내는 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의견들이 좀 더 입지와 중량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읽혔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 활성화라는 그 의지 안에 자신이 지금은 조언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걸 조언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라는 수순으로 읽힙니다. 근데 약간 지금 말씀처럼 공천을 앞두고 뭔가 이낙연 전 대표 전면으로 좀 나서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해석을 보면 아까 저희 잠깐 윤영찬 의원의 얘기를 들었죠. 경선이 끝나고 이낙연 전 대표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쓰시라라는 조언을 이재명 대표한테 했더니 그때 한 얘기가 송영길 대표는 어떡하죠? 라고 물어서 당황스러웠다라는 얘기를 최근 이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와서 하는 거를 보면 홍 의원님, 네. 친명 그리고 친낙이라고 얘기를 하면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이 공천 시기를 앞두고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이 상당히 좀 큰 역할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비명계가 사실은 사람 수는 적진 않지만 사실 그 구심점이 없죠. 정치에 있어서 구심점 역할은 굉장히 참 중요한데 특히 윤영찬 의원이 저렇게 이제 말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이낙연 대표와 이제 경선하는 과정에서 대장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서른 의원이라든지 이낙연 대표 진영으로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강을 건넜다고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저런 어떤 반응이 저는 당연히 좀 나왔다고 보고 네. 이런 과정에서 이 혁신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결국 친명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비명계를 공천에서 좀 배제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일 거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공천 어떤 갈등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좀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요구를 하는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 눈높이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민주당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 눈높이 이걸 찾아가는 과정이 지금 혁신위가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이 2호 쇄신안 꼼수 탈당 근절. 네, 지금 혁신위가 2호 쇄신안을 지금 곧 앞두고 있습니다. 내용은 꼼수 탈당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라는 건데요.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보시죠. 꼼수 탈당 제재 2호 쇄신안 내는 혁신이 1호 불체포 특권 포기안도 정리 안 됐는데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이용호 의원님, 지금 처리할 혁신안이 지금 쌓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일단
당내에서는 뭐 1호 불체포 특권 이 포기안도 처리가 안 되고 2호 지금 2호, 3호 나오기만 하고 처리가 안 되고 쌓인다는 건 당 내에서 혁신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출범해서 했던 네. 첫 번째 아니지만 그다음에 이번 주하고 지나면 몇 가지 안들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본격적인 토론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난 주말에 김 위원장하고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했을 때 본인은 가장 중요한 게 국민 눈높이에서 네. 내로남불 안 하고 했던 부분에 본격적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네. 당이 변할 수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 말 했듯이 네. 앞으로 하나씩 나오면서 그게 누가 제시했다고 해서 바로 정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당내 토론을 하면서 토론 과정 속에서 결집이 되고 응집이 돼서 하나로 나오고 그걸 실천 가능한 안을 만드는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혁신위원회에서 이거 하자, 오케이 다 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걸 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것들을 더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의견을 응집하는 과정이 저는 더욱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우려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인 건데 혁신안은 나왔는데 꿰어지지 않고 논의하는 과정이 길어지다 보면 혁신위가 힘이 풀릴 수가 있다. 김 위원장은 가을에 네. 학교로 돌아간다고 했기 때문에 네. 8월 말까지 자신은 정리하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시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걸로 보입니다.